안녕하십니까. 법원 아빠의 김경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실혼과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사실혼이 뭔지 알아요? 들어봤어요? 실제 이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네. 결혼 생활을 영위하는 거 아닐까요?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혼은 법률혼과 다른 게 하나밖에 없어요. 혼인신고를 하냐 안 하냐는 물론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법적 효과라든지 본인들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그것도 큰 차이가 없어요. 하나 차이가 있어요. 그 하나가 뭘까요? 법적으로 보호받는 데 있어서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바로 상속입니다. 상속과 관련해서는 법률혼이 부부의 일방 당사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죠. 상속인이 됩니다. 근데 사실혼에 있어서 배우자가 죽었을 때 남은 일방 상대방은 상속인이 되지 않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판례가 장기간 혼인 생활을 유지했고 사실혼 관계를 지냈는데 법적인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속 자체를 아예 부정하는 거에 대한 문제 의식을 조금씩 갖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연금과 관련해서는 상속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이제 사실혼과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이 상속과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사실혼이 상속 이외의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동일하게 보호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동일하게 보호를 받는다고 할 때 당사자한테 가장 주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혼입니다. 법률혼 관계도 당연히 이혼할 수 있지만 사실혼 관계도 역시 당연히 이혼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절차상 차이들이 좀 있어요. 법률혼 같은 경우에는 이혼할 때 어떻게 해요? 재판을 하거나 조정을 하거나 그런 절차가 있지 않아요? 맞아요. 그런 절차들을 거쳐야 되죠. 법률혼은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된다면 합의혼을 하면 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을 통해서 재판상 이혼을 하면 되죠. 사실혼 같은 경우에는 이혼할 때 그냥 나가라 그러면 되지 않나? 맞아요. 그냥 당사자 일방이 야, 나 너랑 이제 못 살겠어. 우리 혼인 끝내! 라고 하면 이혼 되는 거예요. 그냥 혼인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사실혼. 되게 편하죠. 괜찮네. 사실혼 관심 가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사실혼은 두 사람이 연인이 같이 동거를 한다고 해서 이게 혼인 관계일까요?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까요? 단지 동거를 한다고 해서 사실혼은 인정되진 않고 실제 혼인 생활과 같은 환경이 조성돼야 돼요. 양가 부모님들이랑 같이 교류를 하면서 혼인 관계를 인정받는다라든지 아니면은 두 당사자가 실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실제 결혼식을 올렸다라든지 그리고 주변에도 우리 결혼한 부부야 라고 알렸다라든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혼인 생활과 관계된 행동들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사실혼 관계가 인정돼요. 단순히 동거해서는 동거하면 그냥 연인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거한다고 해서 무조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어쨌든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때는 그냥 당사자가 통보하면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혼하면서 해결해야 될 법적인 문제들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단순히 이혼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혼하는 과정에서 뭘 해결해야 되죠? 재산상의 재산 분쟁도 있을 거고, 네. 만약에 자녀가 미성년이면 친권 양육권도 있을 거고, 귀책 사유가 있으면 위자료 청구해야 되고. 맞아요. 통상적으로 아이가 있을 때는 대부분 혼인 신고를 해요. 왜냐면 아이가 이제 커 나가면서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양육권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크게 발생하지 않고 주로 발생하는 게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인정을 해줘요. 사실혼도. 상속 위에는 전부 다 거의 동일하게 보호받기 때문에 재산분할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뭐예요? 적당히들 하시오. 적당히들. 양 부부가 부부 사이에 결혼 전에 이제 본인의 재산 말고 같이 함께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분할하는. 불을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재산 분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특유 재산이라고 해서 각자 가진 재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재산을 제외하고 혼인 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재산이 증가될 거 아니에요. 그 증가분을 놓고 서로의 어떤 기여도를 따져서 그걸 나누는 걸 재산 분할이라고 해요. 사실혼도 재산 분할이 인정되는데 재산 분할에서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재산 분할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당사자들이 혼인 관계를 해소할 때 재산 분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정해서 이혼을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일단 나는 더 이상 못 살겠어. 일단 헤어져. 나머지 부분들은 나중에 헤어져. 일단 헤어지자 라고 헤어졌어.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참 흘렀을 경우에는 재산 분할을 다툴 수가 어렵겠죠. 어려워요. 왜냐면 재산 분할도 우리 법에 시효가 규정돼 있어요. 몇 년 안에 다퉈야 될까요? 5년? 3년? 7년? 7년? 9년? 10년? 1년? 홀수요, 적수요? 짝수. 4년? 6년? 2년? 맞아요. 2년입니다. 2년의 시효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 안에 상대방한테 재산 분할을 청구하셔야지 자신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통해서 권리를 보전받으실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사실혼과 관련된 사건을 처리한 게 있어요. 이분은 사실혼으로 혼인관계가 20년간 지속되셨어요. 이혼을 하시고 나서 사무실을 찾아오셨죠. 제가 아까 재산 분할 시효가 몇 년이라고 했어요? 2년이요. 2년이라고 그랬죠. 이분 한 달도 안 남기고 찾아오셨어요. 근데 본인 시효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내년에 올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올해 마무리를 하기 전에 이거는 해결하고 해야지 왔는데 내년에 올렸으면 재산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없었죠. 여러분 시효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사건은 소송을 우리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해서 3개월 만에 종결시켰거든요. 너무 아쉬워. 우리는 여자 측이었는데 남자분이 공무원이셨어요. 그 기간 동안 상당한 부를 축적하셨고 뭐 부라고 말할 수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상당한 부를 축적하셨거든요. 상당한 부를 축적하셨고 그리고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을 거예요 나중에? 연금이 있죠. 공무원 연금. 이게 되게 사실 알짜잖아요. 근데 우리 의뢰인은 너무 착하셔. 일단 자기는 어쨌든 자기랑 한평생 그래도 살아온 사람인데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하는 게 가슴 아프고 빨리 이거를 종결시키고 싶고 그리고 나는 5천만 원만 받으면 된다. 본인한테 빚이 5천만 원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나는 그냥 그 빚만 좀 해결하게 5천만 원만 재산분할에서 받아달라고. 근데 도저히 저희가 이제 소송 진행하면서 이제 재산분할이라든지 금전과 관련된 소송 우리가 받아야 될 금전과 관련된 소송 가사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게 금융거래 같은 거 조회해보는 거. 상대가 어떤 자산들이 있는지 투자인 돈이 얼마 있는지 뭐 주식을 하는지 주식에 돈이 얼마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쫙 떼보는데 떼보니까 돈이 많아. 부동산도 있고 여자분께서 굽고 와이프분께서 굽고 자기가 5천만 원만 받아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건을 빨리 종결을 해달라고. 도저히 그 5천만 원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그것보다는 훨씬 많은 조건을 해서 조정을 했는데 그리고 마무리를 지었는데 그래도 너무 아쉬워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정 기회도 충분히 갖고 상대방이랑 협상할 시간이 있었으면 그리고 또는 가상 조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그냥 재판에 가서 재판부의 판단을 받았다면 훨씬 유리하고 훨씬 좋은 조건으로 하기로 볼 수 있었거든요. 연금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자기는 연금은 아예 안 받겠다. 성과보수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건 아니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여러분 너무 훅 들어온 것 같은데? 아니 물론 성과보수도 저희가 많이 받을 수 있죠. 더 많이 받으면. 근데 그걸 떠나서 뭔가 많이 성과보수 많이 받으면 좋죠. 근데 그걸 떠나 당사자분한테 어쨌든 훨씬 유리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데 그걸 그렇지 않고 종결시키는 거. 그리고 당사자분이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시잖아요. 앞으로 노후를 생활하셔야 되는데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제가 생각하면 빚 갚고 그럼 남는 게 없는 돈이잖아. 그래서 도저히 전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훨씬 그것보다 많은 금액으로 조정을 해드렸는데 당사자분께서 그렇게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조금 좋아하셨죠. 좋아하셨는데 저는 그래도 아쉽죠. 시간을 한 3개월에서 6개월만 더 주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 성공보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얼마 차이 안 나요. 저희 성공보수 얼마 안 받아요. 아무튼 그래갖고 되게 아쉬웠던 사건이 있었어요. 좀 더 의뢰인한테 좋은 결과를 도출해줄 수 있었는데 막상 사건을 하다 보면은 모든 사건이 감정이입 시킬 수는 없지만 정이 가는 의뢰인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더 좋은 결과를 받아들이고 싶거든요. 그게 의뢰인과 또 뜻이 맞지 않을 때 속상하죠. 왜 웃어요? 정이 가는 의뢰인들이 성과 높은 의뢰인들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지나치게 발끈하시는데 진짜 아니에요. 기억나는 의뢰인 있나? 성과 높은 의뢰인도 생각나겠지. 진짜 아니거든요. 진짜 속상하다 속상해.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사실혼은 법률과 법적으로 보호받는 건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상속에 있어서는 보호받는 범위에 있어서 확 줄어든다는 거. 재산분할이 사실 제일 중요한데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시효가 2년이 있기 때문에 그 시효 기간을 꼭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 염두해 주십시오. 네, 그럼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미스